BIM 기술을 터널 설계 부문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나열해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BIM 검토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 갱구부 검토 단계에서 BIM 기술이 어떻게 접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기존에는 어떤 프로세스로 갱구부의 위치가 선정되는지 그리고 빔 프로세서와는 어떻게 교차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표에서 같이 최초의 터널 선형 위치와 지형과의 관계를 판단해서 절도 사면과 암 토피고의 안정성 등을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 또는 보강 방안을 마련해서 갱구부의 최종 위치와 유형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형이나 나툼 시종점이 변경되었을 때 결과값을 확인하기까지는 바로 CAD에서의 제작업의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설계 데이터들을 그대로 빔 프로세스로 넘기게 되면 우측의 프로세서 같이 간소화시켜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수치지도 및 시추 주상 정보를 활용해서 이 3차원 지표면으로 작성하고 평면 그리고 종단의 선형 지오메트리 위에 툴에서 기본 제공되는 어셈블리나 각 사별로 프로젝트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작해 놓은 어셈블리를 활용하게 되면 그리고 그 상관관계를 설정해 놓게 되면 종횡단 추출을 자동으로 하면서 대절도 사면 발생 여부나 암 토피고가 얼마나 되는지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NG가 발생하면 나툼의 시점 위치 변경이나 선형을 틀어서까지 대안을 모색하게 될 텐데 이미 프로그램을 통해 각각의 매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주요 변수만 수정하게 되면 변경안에 대한 아웃풋도 쉽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기술은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 방법을 얼마나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가 그거에 따라 활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갱구부 검토에 있어서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법을 사용했을 때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면의 동영상과 같이 터널 선형을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손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원하는 아웃풋을 빠르게 받아보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수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판단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호 관계를 설정한 어셈블리, 즉 표준 단면을 미리 제작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절도 사면의 계획을 계략적으로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파함까지는 사면의 경사를 1대 0.7을 유지하면서 발파함 내 최대 절도고 10m를 넘기게 되면 3m의 소단과 소단 배수가 들어가게끔 자동적으로 모델링이 진행되는 상관관계를 설정해줘야 했습니다. 풍암층이나 토사층의 절도 사면도 마찬가지로 1대1이나 1대 1.1을 유지하면서 각 암층에서의 최대 절도고가 5m를 넘는다면 역시 1.5m의 소단을 형성하게끔 설정해서 대절도 사면 발생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공시 절도 사면처럼 깔끔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면 보정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당장의 갱구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리티컬한 부분을 즉각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모델링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접 검토한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는 프로젝트는 전체 터널 3개소, 교량 2개소, 그리고 전체 연장이 약 7.5km 정도 되는 왕복 4차로 고속국도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중에 한 개의 터널을 특정해서 비하용 검토를 적용해 봤고요. 이어질 장표에 나오는 B터널의 갱고부 시종점의 원안과 검토안의 도면과 결과값들은 모두 빔으로 검토해서 나온 산출물로 채워진 내용이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평면부에서 보이는 선형 정보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2D 폴리라인을 그대로 변형시켰고 중단 계획은 별도로 프로그램 내에서 정의해줬습니다. 깎기 비탈면과 소단 설계 기준을 적용해서 사면 어셈블리를 사전에 제작했고 터널 표준 단면대 치수표를 변수화해서 터널 어셈블리 또한 제작해서 해당 선형에 배치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장표와 같이 평면 3D 뷰, 종횡단 뷰를 한 번에 추출할 수가 있고
해당 과업의 입찰 안내서에는 갱문 위치 선정에 있어서 대규모 비탈면으로 높이가 20m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파주 방향에서의 나툼 시점에서 발생한 대절도 사면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기존 선형에서의 나툼 시점을 전진과 후퇴를 통해 안정성을 검토하였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선형을 좌측의 평면 뷰에서와 같이 이동시켜서 시점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시점으로의 선형 이동은 쉽게는 드래그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선형 지오메트리 편집 기능으로 상세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해당 어셈블리들은 이동한 지점의 각 암층을 재인식해서 모델링을 다시 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절토고나 암 토픽어를 확인하고 갱문 위치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동일한 터널의 종점부 검토 사항입니다. 원한 설계 데이터를 받아서 3D로 전환시켰고 시점부에서 사용했던 어셈블리를 동일하게 적용시켰습니다. 터널에 일부 치수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제작해 놓은 어셈블리에 그리고 또 거기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를 활용해서 해당 치수는 단지 CAD 특성창에서 변경시켜서 적용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한 종 횡단면도를 살펴보니 포천 방향에서의 암토피고가 매우 낮게 확인이 돼서 안정성에 문제가 예상됐습니다. 그리고 포천 방향에서의 평경사 지형에 계곡부가 존재해서 산사태나 토성류 등의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검토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파주 방향과 포천 방향에 이 나툼 종점을 각각 40m와 15m 후퇴시켰고 포천 방향의 개착 터널 연장은 26.15m 증가를 시켜서 구조적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계곡부 지형의 재해 위험성을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갱문의 위치를 최대한 일치시키다 보니 반대 파주 방향에서의 임시 비탈면 절도부가 20m에 근사하게 확인이 돼서 해당 영역은 패널식 옹벽으로 보강 계획을 세웠고 패널식 옹벽 배후의 절도 사면 어셈블리 또한 저희가 추가 제작을 해서 필요한 영역에만 재배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시공 안정성 확보와 함께 종점부 갱문 위치를 판단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 BIM 데이터의 활용 범위는 앞에서와 같이 설계 검토 단계에서뿐만 아니고 영상에서처럼 시각적인 목적으로도 데이터 통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3차원 지오메트리 정보를 메시나 솔리드 정보로 변환해서 해석 툴과의 이 데이터 교환으로 해석 결과값을 산출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고요. 공정관리, 간섭 검토, 장비 운영 계획과 같은 시공 시뮬레이션, 그리고 최신 ICT 건설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가상 또는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시공 오차나 안전관리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모든 게 다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갱구부 검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우 데이터는 바로 이 지반조사 자료입니다. 현재까지는 수치 지형도의 3차원 정보에 시추 주상도의 암층 정보를 업데이트해서 계획 지형의 원지반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아무리 갱문 위치와 시추 작업을 조밀하게 한다고 해도 지질 현황을 그대로 구현해내기는 역부족일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역시 시추 작업 이외에 탄성파 탐사나 전기 비저항 탐사와 같은 현장 탐사 자료들을 취합해서 이 종합적인 지질의 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에 바로 이 정확한 선형 정보에 잘 만든 어셈블리를 사용하는 것만큼 다양한 지반 조사 자료들을 3차원 지표면화하기 위한 데이터 변환에 있어서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유관된 업체와 엔지니어 분들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터널 설계에 관련된 BIM 검토 아이템들을 나열했었는데요. 갱구부 검토에 있어서 이어서 지보 패턴 설계를 자동화할 목적으로도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설계에서 같이 동종업계에서 이미 활용하고 계신 엔지니어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각 섹션별 암층 분포에 따른 등급을 인식해서 지보 패턴이 자동으로 추출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검증하려 합니다. 제가 1장 요약 장표에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의 구분 없이 솔루션을 제공할 줄 아는 설계사로서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가운데 이 빔데이터가 연결고리 역할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하에 2장에서는 빔데이터의 설계 생산성을 높이는 목적으로도 어디까지 활용이 가능한지도 현재 검토 단계와 향후 계획까지 저희가 좀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빔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